안녕하세요. 약돌TV의 유주연 약사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0년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약 29%, 약 1200만 명이 고혈압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고혈압 환자의 전체 인지율은 67%입니다. 그중 20대에서 30대 고혈압 유병자는 약 127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인지율은 17%, 치료율은 14%로 매우 낮다고 합니다. 20대, 30대의 혈압 관리가 장기적으로 심내혈관 예방 효과가 크므로 젊은 고혈압 환자의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조용한 질병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고혈압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약을 처방을 받고 조절을 하게 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세우는 것 또한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칼륨의 섭취는 늘리고 나트륨의 섭취는 줄이세요. 칼륨의 섭취를 늘리고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는 것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고 혈관에 가해지는 텐션을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극단적으로 행해지는 식단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섭취가 적다면 늘리고 섭취가 많다면 줄이자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나트륨 또한 세포의 삼투압을 조절하고 다양한 생리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극단적인 저나트륨 식단은 반대를 하고요. 식단을 하실 때 평소와 비슷한 식단을 하시되 국물을 다 먹는다던가 너무 짜게 먹는 습관부터 고치시면 됩니다. 칼륨이 높은 식재료는 요거트, 아보카도, 고구마, 감자, 토마토,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의 섭취를 급작스럽게 늘리게 되면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늘은 혈압 관리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2012년도에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이완기 혈압은 6mmHg, 수축기 혈압은 12mmHg가 낮았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마늘이 체내의 산화질소를 증가시켜서 혈압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켜 주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카페인의 섭취를 줄이세요. 카페인은 혈압을 높일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긴 합니다. 보통 1시간 내로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지만 카페인에 예민한 편인데 혈압도 높은 편이라면 섭취를 줄이시길 권합니다. 또한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서 카페인의 혈압 상승 효과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가공식품의 섭취는 줄이세요. 보통 많은 가공식품들에서 나트륨의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가공식품을 덜 먹으면 소금, 설탕,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혈압 관리에도 이롭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걱정인 분이라면 라면 종류, 과자, 통조림, 햄 등은 섭취를 줄이거나 식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연하세요. 당연히 금연을 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이롭습니다. 금연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친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또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혈압을 올리는데 영향을 줍니다. 간접 흡연도 위험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간접 흡연을 하는 사람의 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와 같이 살고 있는 어린이의 혈압이 흡연자가 없는 가정의 어린이보다 높았다고 하네요. 운동을 하세요. 2013년도에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움직임이 적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따르면 이들이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었을 때 수축기 혈압은 3.9%, 이완기 혈압은 4.5% 낮아진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루에 40분 정도 땀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에서 4회, 그리고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회 이상 해주는 게 혈압 관리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으로 심박수와 호흡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해주면 심장은 점점 건강해지고 혈액을 내보내기 위한 펌프 운동을 하는데 힘을 덜 들여도 됩니다. 이는 동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고 따라서 혈압이 낮아지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꼭 헬스클럽을 등록하지 않으셔도 빠른 걸음의 산책, 계단 오르기, 조깅, 등산, 실내 바이크 등으로 땀을 내주세요. 웨이트 운동, 푸시업 등 근육을 쓰는 운동도 병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산책 같은 가벼운 운동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조금씩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를 줄이세요. 식사 시 반주로 한 잔 먹는 것은 건강에도 괜찮지만 과한 음주는 문제가 됩니다. 또한 과한 음주는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의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과한 음주는 그럼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 심장학회에 따르면 성인 남성은 하루 2잔, 성인 여성은 하루 1잔 정도를 적당하다고 정의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성인 기준 하루 2잔 이하로 마시는 것을 권했습니다. 처방약을 복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혈압약을 처음 처방받아 가시면서 언제까지 이 약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약은 감기약처럼 언제까지 먹고 완치되어 그만 먹는 약이기보다는 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젊은 분들은 약 복용과 함께 습관을 교정한다면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라는 것은 조용한 질환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해진 용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힘이 약해져 혈압이 더 상승되기도 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간혹 환자 의미로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얻는 이점이 중단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처방약을 복용하면서 앞서 말한 점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신다면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방치하면 많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환자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다면 관리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따라서 생활습관 교정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약돌TV의 유지연 약사였습니다.